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나온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경제신문사의 양성모 기자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검투업계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고의성 입증돼도 상장 폐지는 없을 것,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뒷부분의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를 연다.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결정되며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고의성이 입증이 될 경우 검찰 통보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나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왜 그러냐면은 3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자기 자본이 3조 9,400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기 자본이 2조 300억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크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위반한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 되게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은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사유가 해소되면은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지난 14일 금요일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장 폐지 가능성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상장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금융투자계 관계자도 통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다 해도 셀트리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폐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간 꾸준히 따라다녔던 분식 의혹을 이번에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 생각과 비슷한데요. 어쨌든 간에 빨리 이 감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발표가 어쨌든 빨리 좀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과연 거래 정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거의 낮다, 이런 결론이 나온대요. 과연 이 기사 내용이 맞는지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체계들을 제가 미리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잖아요. 현재 심사조정심의, 즉 감리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금요일자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정권선물위원회가 언제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 넘어가게 되면 조만간 발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정권선물위원회가 넘어간다 해서 바로 그날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고요.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될 것인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리 결과가 위반 사항 발견 후에 어떠한 조치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먼저 세 가지죠. 위반 동기에 따라서 고의로 판정이 될 것이냐, 중과실로 판정이 될 것이냐, 과실로 판정이 될 것이냐, 요 세 가지거든요. 과실로 판정이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과실로 나오게 된다면은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단 이제 고의로 나왔을 때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의에 대해서도 기본 조치 5개 단계의 조치 양정표에서 기본 조치를 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미리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을 할 것이냐, 감경을 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결정이 나게 되면은 회사와 그리고 감사인, 회계사, 임직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보시면요. 심사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고의, 중과실, 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고의로 나온다면 뭐가 문제냐면은 회사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한 검찰 고발 부분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에서는 검찰 고발이고요. 그 다음에 고의에서 3단계는요. 검찰 통보가 되는 것이죠. 4단계도 검찰 통보, 5단계도 검찰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감경시잖아요. 감경이 됐을 때는 최소 검찰 이야기는 없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고의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감경시 최소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역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보게 되면요. 제50조죠. 50조를 보시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떻게 됐을 때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 적격성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자격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 실질심사를 하는 대상의 판단 기준은 뭐냐, 어떤 경우에 실질심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50조 1항 3호에 보시면요. 회계기준 위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정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위반 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뭐냐면 자본 잠식이라는 이야기죠. 분식회계, 즉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금액 자체가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관련성이 있는데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보통 주권 상장법인 전 현직 임원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정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 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들은 결론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고의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죠. 상장은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다만 위반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1000분의 25, 즉 2.5%죠. 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2조가 안 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5% 미만 이럴 때 이제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가 위반 금액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즉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아주경제신문사의 내용에 박재경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은 2.5% 이하가 될 것이다. 즉 위반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자체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법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지침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영업, 재무 상황 등 기업 경영의 계속성 이런 부분은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요. 디렌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의한 재무 상태 악화 여부잖아요. 그 부분에서 분식 회계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 분식회계 관여 여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의 부분들은 셀트리온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처리 투명성 여부,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도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감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4가지 쟁점이잖아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팔고 이를 매출로 잡았다. 이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국내 판매권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매출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개척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잡지 않는다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죠.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문제잖아요. 이거 충분히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상으로는 관계없지만 계열관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자회사인 셀트리온 제약에 판매한 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보는 해석과 회계법인이 보는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감리를 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리가 3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법인은 한영회계법인이잖아요.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입니다.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은 삼일, 안진, 삼정 그리고 한영회계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11일자 그리고 12월 28일자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와 비교를 하면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시면요, 삼성바이오 자체는 분식회계 금액 규모가 4조 5천억 이렇게 금액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이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셀트리온의 감리 문제는 회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요, 삼성바이오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께서 세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작년 2021년 11월 9일에 본격적인 감리위원회 심의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새겨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셀트리온에서도 현재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요, 이번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고의의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50조에 따라서요, 그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보시면요, 검찰 고발 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에 들어가죠.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위반 금액이 해당 법인의 자기 자본의 5% 미만일 경우, 그리고 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의 경우는 자기 자본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위반 금액이 과연 얼마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위반 금액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는 삼성바이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요, 그 가능성은 낮다, 즉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 날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보시면요, 1월 11일 날 셀트리온은 자사주 취득을 5만 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날 체결이 되지 않았죠. 안 샀다는 이야기죠. 12일 날도 5만 주 신청을 했는데 안 샀다는 이야기고요. 13일은 2만 5천 주 신청을 했는데 안 샀다는 이야기고요. 지난 금요일 날 폭락하는 날이죠. 2만 5천 주 신청을 해서 2만 5천 주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헬스케어를 보시면요, 1월 13일 날 10만 주를 신청을 했지만 하나도 안 산 것이고요. 14일 날 5만 주 신청을 해서 5만 주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사주를 몇 주를 사겠다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바로 14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진 날은 다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신청 내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 신고 수량이 중요한데요, 신고 수량은 바로 그 다음날 신청 수량입니다. 즉 그 다음날 내가 몇 주를 사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장이 마감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가 약간 넘어야만 이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1월 14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 10만 주를 월요일 날 사겠다고 신청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그러나 헬스케어는 신청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죠. 그렇다 해서 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날 장 시작 전에 신청을 합니다. 신고를 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감리 문제, 이에 따라서 우려되고 있는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란 말씀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면서 오래된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혼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 이것은 털고 가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서 조금 더 길게 시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